가장 중요한 자기 관리 중에 돈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 정해진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시간 관리하는 사람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사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 관리가 안 돼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네, 오늘도 네,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생 친구 메가스타의 시장 주민의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머. 아유, 반갑습니다. 행복한 리더 주민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최인영 사장님, 홍순영 사장님, 박선희 사장님, 여러 사장님들이 계신 곳이라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왔고요. 꽃 이쁘죠? 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그랬어요. 홍순영 사장님한테 요즘 제일 잘 나간다고. 진짜 그래요. 네. 날마다 불려다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가 막 전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저를 사실 어떻게 한 달에 2번을 불러요. 그래서 시간 관리, 돈 관리, 바인더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 관리만 1시간 하고 돈 관리만 1시간 이렇게 막 하다가 일단 오늘은 시간 관리랑 돈 관리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요. 눈이 몇 시부터 온지 아세요? 다 틀리나 보다. 그죠? 저는 이제 새벽에 4시 40분에 일어나서 5시쯤에 신랑이랑 네, 운동을 해요. 등산을 해요. 그래서 산을 갔다가 6시 정도 되니까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6시 10분쯤에 와서 밥을 차려 먹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든 돈 관리든 뭐든 간에 습관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시죠? 네. 저 옛날에 뭐 했을 것 같아요? 먼저 힌트를 보여줘 버렸네요. 예, 저는 누가 꽃집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은행원이었거든요. 이때가 98년도니까 몇 년 전이죠?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전데 은행을 되게 열심히 다녔고 은행이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절대 눈화장한 거 아니에요. 다크서클이었어요. 그리고 글 쓰고 시 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아기 낳고 나서는 또 이렇게 투고하고 이러면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살면서 상도 많이 받고 지점장님이 딴 지점에 잘 안 보내는, 그래서 천직이라고 생각했던 은행을 다니고 있을 때 남편으로부터 뉴스킨 사업을 전달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거는 89년 10월인데 잠시 시 한 수 읊고 해도 될까요? 약간 시간 관리랑 일맥상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성남 지점 여행원 주민혜 씨가 쓴 거예요.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은행의 기은지라고 은행의 사보가 있거든요. 그 사보에 포토 에세이라 해서 맨 표지에 나온 건데, 어제는 태양의 열기에 하나둘 옷들을 벗더니 오늘은 서늘한 바람에 하나둘 옷깃을 여민다. 어제는 풀장의 젊음과 검붉은 피부가 좋더니 오늘은 낙엽 떨어지는 조용한 오솔길이 좋다. 어제는 알록달록 꽃들이 만발하더니 오늘은 울긋불긋 단풍이 술을 놓는다.
어제는 한껏 불어넣은 풍선처럼 들떠 있더니 오늘은 조용히 창가에 앉아 사색에 잠기운다. 올 여름 엄청 더웠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춥고 단풍이 지고 이렇게 하듯이 시간은 어찌됐건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은행 다닐 때 남편이 자유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을 저한테 읽어보라고 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읽으면서 왜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개구리 요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뜨거운 데다가 개구리를 딱 넣으면 100% 뛰쳐나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미지근한 물에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노는 거예요, 거기서. 아, 너무 좋다. 따끈따끈 좋다. 그런데 잘 놀고 있을 때 불을 서서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했을 때 지금 뛰쳐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이미 삼겨버려서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은행이 저에게는 이 따끈한 물이었거든요. 연봉이 6천이었고 지금 제가 15년 좀 넘었으니까 그 당시에 연봉이 6천이었어요. 2003년도에.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그 연봉에 은행 과장이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따끈따끈 좋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이 책을 딱 읽고 전달받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혹시 이 개구리처럼 지금 내 위치를 따끈따끈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나중에 정말 내가 딱 뛰쳐나가야지 될 때 못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17년 동안 다녔던 은행에 사표를 낸 거예요. 근데 지점장님이 사표 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주과장 이렇게 좋은 은행을 왜 그만두냐고.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 연봉 6천인데 좀 더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사표 수리를 한참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중에 원망 들을까봐 이거 사표 수리 안 해줬다고 나중에 나 때문에 못했어요 이럴까봐 내가 해준다마는 나는 너무 마음이 안 좋다고 그렇게 사표 수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명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명예퇴직 이런 거? 그런데 은행 직원들이요 퇴직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도 몰랐고 무슨 플레이스먼트인가 뭐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그런 게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인사과에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표 수리가 돼버렸고 퇴직 처리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17년을 다녔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개월 정도 월급이 다 나오고 상여금도 나오고 6개월 후에 퇴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연봉이 아까 얼마라고요? 그러면 6개월이니까 3천 이상은 더 나오는 거가 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부수 그게 있다 보면 거의 한 4천 가까이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땠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의 저였으면 좀 법률 뭐 이런 거를 알아봤을 텐데 그때는 울기만 했어요. 나 왜 그랬지? 너무 속상하다. 이러고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며칠을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 돈이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저희 딸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엄마 왜 그래? 막 이래요. 그래서 애한테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엄마가 이렇게 해서 좀 못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그 돈으로 뭐를 할 수 있는데 그 돈으로 뭐 할 수 왜냐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 전세 월세 이런 거 설명하기도 그렇고
글쎄 조그만 집을 살 수 있어 이랬어요. 근데 저희 딸이 그때 그동안 많은 막 그 은행 뭐 직원들도 어떡하냐 막 이러고 위로를 해줬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거든. 어떻게 안 되니까. 근데 저희 딸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에이 엄마 우리는 큰 집이 필요하지 작은 집이 필요하지 않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3일 동안 근심이었던 게 그 한마디로 그러네 큰 집이 필요하지. 그러면서 제가 툭 털고 일어나서 나와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제가 되게 생각에 대한 거가 중요하다고 하는, 정말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제가 4천 못 받은 거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다고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떠냐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돼버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첫 랠리를 은행을 다니면서 남편 따라간 거예요. 저 보이죠? 풋풋하죠? 2003년도 6월에 은행을 하루 휴가 내고 금요일 토요일이었어요. 은행이 토요일날 쉬어서 금요일 하루 휴가 내고 간 거예요. 저와 저희 남편 둘이 이제 이렇게 딱 간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 누구 계세요? 박진호 사장님, 이양란 사장님, 이경진 사장님, 이기수 사장님, 1대 스폰서님, 2대 스폰서님, 그죠? 그리고 3대 스폰서님 조규철 사장님. 못 찾으셨나봐요? 그리고 이분 지금 박신희 사장님 다시 시작하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나머지 한 분도 안 계신다. 네, 형제 라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에 전환 인생의 성공. 네, 제가 만약에 이때 랠리를 안 갔더라면 아직도 남의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죠? 네. 한번 마이 스토리를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 뉴스킨을 하세요? 왜? 하여튼 뭔가 있으시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은행 다니면서 은행의 그 프레임 안에서, 은행의 그 테두리 안에서만 꿈을 꿨거든요. 저는 뉴스킨을 시작할 당시에 28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요. 제 꿈은 뭐였냐면 40평대 아파트 가는 거, 그리고 빚이 없는 거. 그게 제 꿈의 전부였어요. 그러면 괜찮지 뭐. 40평대 아파트 살면서 빚 없이 사는 거, 그러면 잘 사는 거. 그게 저의 은행에서의 꿈이었어요. 그러면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까 보셨지만 자유로 가는 인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고 랠리를 통해서 제가 인생의 전환점을 딱 맞이하고 저의 사업 초기가 있었겠죠. 네. 근데 이그제큐티브에서 루비까지, 예전에 루비였으니까 지금 EBP지만 루비까지 갈 때까지 너무나 막연했어요.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를 가야, 정처 없는 나그네도 아니고 정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랬을 때 일단은 여기 와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세미나를 듣고 집에 가고 11시 2시 세미나 듣고 집에 가고. 근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사다리 타고, 생각나시죠? 홍순영 사장님. 점심 먹고 사다리를 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된 사람이 간식 사와요. 그래갖고 거기서 떡볶이 같은 거 그거 먹고. 근데 저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아니, 나 은행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렇게 맨날 세미나만 듣고 밥 먹고 간식 먹고 집에 가야 돼요? 아니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아예 일을 안 해본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17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던 저는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기본급이 있나요? 기본급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가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점심을 또 점심 막 사 먹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저도 몇 번 사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부 사업자잖아요. 둘이 먹으니까 막 12,000원. 어떨 때는 7,000원짜리 먹으면 14,000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면 될까? 막 이런 생각에 점심때 정도가 될 때 막 집에 가버리기도 했어요. 집에 가버리기도 하고 김밥 한 줄을 사서 둘이 논아 먹었어요. 나 3알, 허 사장님 7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나 배 안 고파. 이러고 또 2시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초기에 사장님들이 너무 점심도 잘 드시고 커피도 아주 비싼 커피 드시고 오는 거예요. 속으로 걱정이 돼요. 저렇게 계속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은 개인 막 내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상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또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랬을 때 일의 양을 늘려야 되겠다. 방법은 하나예요. 일의 양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만나고. 그래서 제가 은행을 갔다가 은행이래. 뉴스킨 그 세미나를 듣고 집을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애들 친구들이 와 있어요. 그동안 저는 이렇게 있는 줄 몰랐죠. 엄마가 맨날 은행 다니고 하니까 애들이 학원 갔다가 친구들이 엄마 없는 우리 집에 와서 놀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광경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너 누구야? 막 이러면 이제 뭐 저 호재예요. 뭐 너 승용이에요. 막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간식해주고 그러고 있다 보면 엄마들이 4시 정도 되니까 찾으러 와요. 4, 5시 정도 되니까 엄마들이 애를 찾으러 오는 거야. 막 승용아 집에 가자. 뭐 호재야 뭐하니? 막 이러고 집에 와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저는 처음 보잖아요. 어머 승용이 엄마세요. 호재 엄마세요. 들어오세요. 이제 집에 가서 밥하고 이제 끝이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머 잠깐 앉아보세요. 맨 처음에 이제 막 크리미 크림즈 얼굴에 막 바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배웠는데요. 막 해줘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 하다가 어떻게 발랐으니까 그냥 일단 잠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했어요. 무조건 해서 그분들이 페이스와시 주세요. 리프트팩 주세요. 선크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품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러 딱 나가는데 13층에 계신 분이 어머 애기 엄마 은행 안 갔어요? 네 저 은행 그만뒀어요. 어머 왜요? 저 뉴스킨이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뉴스킨이요? 그거 아직도 있어요? 나 옛날에 간호사 할 때 어떤 남자분이 와서 비누 쓴 적이 있는데 그 비누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 내가 이따가 언니네 집에 갈게요. 데몬을 배웠잖아요. 근데 못 쓰고 있었거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가 사실 첫 데몬이었거든요. 제가 올라갈 테니까 몇 시에 가면 돼요? 그랬더니 10시에 오래요. 그래서 10시에 데몬 가방을 들고 올라갔어요. 분명히 그 언니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6명이 있는 거예요. 애기들 유치원 보내고 엄마들이 할 일 없이 그냥 커피 마시러 애들 보내고 거기로 모여 있는데 또 막 뭐라고도 했겠죠 이분이. 그래서 6명이 딱 있는데 제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제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저기 홍순영 사장님을 봤어. 아무리 불러도 안 돌아가. 최윤영 사장님 제가 뛰어가서 사장님 이래야지 돌아가. 그런 목소리니까 데몬을 하는데 6명 지금 같으면 제가 한 분을 딱 해놓고 했을 거예요. 초창기죠. 안녕하세요. 이거 크리미 크린지 콩성분이에요. 안녕하세요. 크리미 크린지 콩성분 이렇게 6번 했어요. 하고 났더니 별이 보여요. 너무 허기가 지는 거예요. 어지럽고. 근데
어떤 분이 와 진짜 좋다 하면서 막 180도의 갈반이 있고 제가 이제 소매 영수증을 썼죠. 그랬는데 갑자기 옆에 계신 분이 전 선크림 2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아까 그 쪼이는 팩하고요 뭐 하고요 뭐 이렇게 달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샀던 분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귀가 얇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만요. 저도 이렇게 주세요 라고 해서 6명 전체 다 해서 매출이 29만 5천 원 정도 됐어요. 원래는 100 얼마가 돼야 되는데 20 얼마를 확 줄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다 가고 돈을 다 받았고 이분들이 다 갔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그러니까 거의 30만 원이니까 예전에 소매 마진을 다 받았거든요. 그럼 9만 원 정도 소매 마진이 남은 거에서 이분에게 4만 원을 그 봉투에다가 넣어서 고맙다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거를 왜 줘요? 그 소개시켜줬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다가 자기 돈을 보태서 제품을 이제 더 사고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의 양을 늘리고 어찌됐건 무조건 부딪혀 보셔야 돼요. 무조건 부딪히고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 갔다 와서 그분들한테 언제 시간 돼요? 라고 약속을 잡기 시작하면 엄청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때 바로 발라줬죠. 바로 발라주고 바로 데몬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또 나에게 선물하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집에 계시는 날 있죠? 이렇게 시스템 없는데 혹시 집에 계시는 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집에 있는 날 화장을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시죠? 그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애들이 학교 갔다 와. 그러면 애들 간식 해주고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간식을 딱 하고 나면 화장하기가 아까워. 이제 2시 반, 3시가 돼버리면 이 시간에 화장하는 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저녁거리 준비하다가 하루가 다 가버려요. 집에서 안 나오면 그냥 하루가 뿅 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은행 다닐 때를 생각해 봤거든요. 무조건 집에서 6시 몇 분이나 7시에 나와서 일찍 가서 창구 응대 교육도 하고 미리 시제 같은 거 받아서 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퇴근하고. 근데 뉴스킨을 하면서는 많은 분들이요. 시간의 자유를 너무 빨리 누려. 나중에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누리는 거야. 이 사업은 시간의 자유가 있어. 이러면서 처음부터 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ROI를 늘 염두에 두고 내가 미리 판단하지 말고 소비자와 고객을 설레임으로. 저는 드레스를 참 많이 입혀요. 저분이 루비돼서 이 드레스 입었으면 너무 예쁘겠다. 이러고 막 입혀보는 거예요,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초기 때 불안하잖아요. 초기에 은행 다니면서 부었던 적금을 하나씩 깼어요. 연봉이 6천이었다가 처음부터 뉴스킨에서 연봉이 6천이 될까요? 어때요?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세일즈를 잘하시는 아니면 처음부터 네트워크 구축을 잘하시는 분은 정말 어쩌다가 계신 거고 거의 대부분은 평범하게 배워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한 번도 판매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직장인이 뉴스킨으로 온 거예요. 그냥 왔는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은행 다닐 때 아까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은행 다닐 때 PC카드 권유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꼭 이게 막 탑 10에 들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한번 제가 접목을 해봤어요. 내가 그때 은행 다닐 때 어떻게 그렇게 PC카드 권유랑 부금 계약을 잘 했을까를 돌이켜봤거든요. 뿅 돌이켜봤더니 대부분이 PC카드 권유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막
BC카드에 대한 설명을 고객한테 엄청 해요. 이 카드가 이렇게 돼서 이번에 이렇고 놀이터, 그러니까는 뭐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몇 프로가 할인되고 이런 걸 막 얘기해요. 근데 그 고객이 다음에 할게요 이러기가 십상이거든요. 대부분이 바쁘니까 나중에요 이러고 가요. 근데 그렇게 했던 분이 저한테 오면 다 쓰고 가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BC카드는 다 만들어주나요? 다 만들어줄 수 없어요. 신용이 돼야 되고 평잔이 되거나 재산세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어떤 자격 중에 하나라도 돼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설명하고 또 쓰는 사람이 있겠죠. 진짜 필요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이 신용 불량이에요. 그래서 못해. 그러면 그때 가서 어머 죄송해요 고객님 신용이 안 되네요. 그러면 그분도 기분 상하고 나도 힘 빠지고. 저는 그분 그 통장을 입금하던 출금하던 그거 하는 동안 전부 조회해요. 이 사람이 실적이 되는지, 이 사람이 평잔이 되는지, 신용에 이상이 없는지. 그래서 될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될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또 하나 그 당시에 대부분 캠페인 할 때 연회비가 없단 말이에요. 안 할 이유가 없죠. 현금카드 겸용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 할 이유 없고 현금카드 겸용이니까 이 통장이랑 현금카드 겸용으로 쓰시고 그런 에버랜드 이런 데 가서 싸게 쓰세요. 그러면 그냥 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그냥 100% 바로 다 되는 거. 뉴스킨도 제가 안 하겠다는 사람, 안 되는 사람한테 억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가리기 시작했어요. 얘기는 딱 띄워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이 막 아닌데 지금 내가 상황이 아니면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인천에 살 때 여기에 올 때까지 전철을 타고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전철 안에서 그냥 막 명함 주고 전철 안에서 외국인 있죠. 글로벌이래잖아. 그러니까 눈이 딱 마주쳤는데 웃는 거예요. 아 됐다. 헬로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그분을 초대해 왔어요. 선릉에 초대해 와서 그분을 데모를 한 거예요. 파키스탄 사람. 근데 조금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지금도 이름이 기억. 조드릭이라고 있어요. 근데 실컷 가르쳐가지고 했더니 연락이 없어요. 이제 한국에 있다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해주면 못 들어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초청장이 있어야지만 온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또 연결이 끊겼고 그리고 저희 신랑 옛날 회사에 그 이슬람 하는 그런 문화 쪽에 있는 어디더라? 인도네시아 그쪽에 있는 인도네시아 섬 중에 보르네오 막 이런 데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을 일요일마다 데모하고 다니고 정말 별별 그 자충우돌 별걸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은행 다닐 때 그걸 생각하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했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발톱에 2번이나 빠졌어요. 데모를 하는데 고객이 피나요 막 이래요. 발톱이 덜렁덜렁 애기 발톱이 한 번 빠지니까 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피가 막 줄줄 나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내가 진짜 발톱 빠져가면서 이렇게 데모를 하루에 6집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아이가 어느 날 그래요. 처음 이제 딱 그만두고 나니까 이 돈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은행 다닐 때 애들 학원이랑 막 다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상 딱 그만두고 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했을 때 퇴직하고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좀 막막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매달 돈이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냥 자충우돌 딱 듣고 내 사업이야 내 시스템이야 레버리지가 있어 그러고 그만둔 거예요.
그만두고 나왔더니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였고 권리소득인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알아가면서 시작을 한 케이스예요. 만약에 너무 그거를 전체를 다 알았으면 아마 계속 은행에 다녔을 수도 있죠. 계속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아직 좀 있다가 해야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배수진을 쳤어요. 가장 잘한 저의 결단이에요. 만약에 그 결단을 안 했으면 남의 일 하고 있었겠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그만두고 왔을 때 사실 저희 남편은 1년을 저보다 먼저 했어요. 남편은 좀 알잖아요. 근데 제가 남편의 페이를 몰랐어요. 제가 기업은행 다녔는데 우리은행에 통장을 만든 거예요. 뉴스킨. 그래서 저는 남편이 얼마 버는지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이잖아요. 남편이 사업하는데 사업하는 남편에게 뭐 얼마 벌어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절대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남편 기죽을까봐 용돈 챙겨드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남편이 얼마 버는지 몰랐어요. 근데 180도 지금 얼마죠? 그 금액을 절대로 넘지 않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딸랑 2000포인트 1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300이 안 돼요. 연봉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안 물어봤기 때문에. 안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까 저희 딸이랑 그런 얘기하고 그거를 알고 나서 제가 그 4천만 원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게 있었으면 참 수월하게 사업했겠다 싶었는데 친정 가서 딱 3일 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적금을 하나 깨고 막 생활하고 깰 때마다 근데 전화했어요. 이선의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안녕하세요 막 얘기한 다음에 스폰서님 저 오늘 적금 깼거든요. 근데요 저 다시 적금 들 수 있죠? 그냥 네라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 확신. 그럼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그래 다시 들면 되지 이러면서 막 일하고 애들 학원을 또 다 끊었어요. 처음에 아싸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학원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애들이랑 학교 갔다 와서 좀 있다가 점점 애들이 없어져. 그러면 이제 다 학원 가고 지 혼자 남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요. 엄마 나 학원 다시 가면 안 돼요?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간영아 너 김에 조금만 더 놀아 이랬어요. 진짜 미안해요 아이한테. 근데 지금은 안 미안해요. 잘 컸어요. 네, 지금은 안 미안해요. 그리고 너무 데몬을 하다가 보니까 전화를 잘 못 받아요. 저는 데몬에 몰입하면 전화 소리 띡 울려도 전화를 받는 게 고객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잘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애들이 전화하고 막 이러다가 지네끼리 막 간장도 비벼 먹고 참치 넣고도 막 이렇게 비벼 먹고 큰애가 이제 3학년 1학년이었으니까 지네끼리 막 싸먹고 그랬는데 근데 허 사장님이 되게 자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텔레비 얘기 보다가 랍스타 맛있겠다 그러면 랍스타가 딱 배달 와서 쪄먹고 어머 저거 맛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또 어디 가서 뭐 맛있게 먹고 오면 꼭 싸들고 오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는 이렇게 할 동안 그래도 아이들하고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하면서 그나마 좀 챙겨주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저 아직도 운전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도 남편 차 옆에서 계속 자다가 왔거든요. 아직도 운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녀서 애들을 거의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보낸 시절이 있어요. 어느 날은 집에 갔는데 문이 안 열려. 띡띡띡띡 했는데 애들이 무서우니까 걸쇠를 채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잠근 거 아시죠?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전화해도 애들이 자니까 안 일어나고 두들겨도 안 일어나고 전화에 두들기고 초인종 누르고 진짜 민폐이긴 한데 그러다가 정말 둘이서 계단에
둘이 앉아가지고 거의 1시간을 있었어요. 애들이 안 일어나. 1시간 동안 거기 앉아가지고 있다가 정말 그냥 계속 배워서 우여곡절 끝에 진짜 애들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거 잠그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때 정말 내가 진짜 열심히 할 거다. 내가 니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네 원하는 거 다 해줄 거다. 이러면서 진짜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어요. 귀엽죠?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 얘가 얘를 학원에서 작은 애가 아프면 큰 애가 업고 와요. 조그만 애가. 그러면서 여기 엄마 아빠 지윤이에요. 힘내세요. 관영 지윤이가 있잖아요. 라피즈 좀 넘고 내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루비가 코앞에 있어요. 꼭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 70평으로 이사가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또 한 번은 엄마 나야 지은이 하필 오늘 늦게 끝나서 오늘이 엄마 많이 보고 싶었던 날이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늦게 온다고 얘기하고 사업해. 그러니까 매일 전화해서 엄마 사업할 때 계속해서 전화벨 울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너무 철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블루 다이아몬드 엄마 하자 화이팅. 그리고 오면 내가 잠잘 수도 있으니까 엄마가 내 볼이나 입술에 뽀뽀해줘야 돼. 쑥스. 그리고 사랑해 두근두근 빠이. 이렇게. 이 아이가 이제 25, 23살이 돼요. 이러려고 한 거 아닌데. 감사합니다. 눈도 오고. 혹시 내가 지금 아이들을 대가지불을 하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잖아요. 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뉴스키는 끝이 있어요. 저는 17년을 은행 다녔거든요. 퇴직과 동시에 수입이 제로예요. 맞죠? 네. 월급날 괜히 가서 통장 정리를 해봤다니까요. 매년 17년 동안 들어왔는데 근데 통장이 왜 얄밉게 나오는 느낌 아세요? 무통장 거래 내역 없습니다. 그러면서 톡 나오는 거예요. 얄밉게. 뉴스킨 14년 됐어요. 내 사업, 레버리지, 권리소득, 자유, 블루오션이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이분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래요. 당신이 무엇에 바쁜가가 핵심 질문이래요. 왜 바빠요 그동안? 뭐 때문에 그렇게 바빴을까요? 저는 사실 어제 저 노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줌마가 또 오시는 날이어서 아줌마랑 청소하다가 저는 제 취미가 막 이리저리 옮기는 거예요. 어느 날은 침대가 이쪽으로 있다가 막 되게 많이 바뀌어요. 하여튼 집에. 저희 신랑이 막 장사라고 막. 근데 그게 너무 저는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이 막 이것저것 옮기고 치우고 막 하다가 보니까 새벽 1시 반에 잔 거예요. 그때까지 치웠어요. 그때까지 옮기고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거 막 불빛 같은 거 해놓고 막 전선 꽂아가지고 막 하고 루돌프도 막 이렇게 막 걸어놓고 막 이러느라고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오니까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하고 이럴 수 있는 여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되는. 저에게 다가온 뉴스킨 사업은 노후 대비와 레버리지 소득이에요.
저는 저희 형님께서 예전에 고물상을 하셨거든요. 고물상을 하셔서 저희가 가끔 애들 데리고 놀러 갔어요. 그럼 이제 짜장면 사주시잖아요, 점심 때.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앉아서 애들이 니아까 끌고 엄청 오세요. 물론 트럭으로 크게 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막 몇 개 들고 병 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형님이 막 계산해가지고 주는데 거의 금액이 4, 5천 원밖에 안 돼요. 그 많으면 10,000원. 근데 그 돈을 받고 가시면서 나이 드신 분들 꼭 혼잣말 하지 않나요? 아우 이거 가지고 오늘 집에 가다가 라면 사야지. 뭐 이런 혼잣말을 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분들이 젊었을 때 나는 결심했어. 난 나이 들어서 폐지 주면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을까요? 아니요. 되게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라던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폐지를 줍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끌고 오니까 많이도 못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되게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존 맥스웰의 태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각자 다르기는 하시겠지만 다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항상 있어요,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은요, 죽기 전까지 없대요. 사는 자체는 항상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 첫째는 당신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한다 해도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대요. 맞죠? 통제할 수 있는 건 나의 태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언제나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가 당신의 일정표예요.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는 당신의 문제인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네. 저는 자기 사명 선언서를 2005년도에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임을 인식하고 늘 긍정적이고 발전해 나가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뜻있게 살 것이다. 물처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하면서 썼고 2011년도에 그냥 써봤어요. 10년의 목표를. 그냥 쓰면서 종이 위의 기적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비빔밥 같은 그룹을 만들고 싶었어요. 비빔밥은 콩나물, 호박나물, 뭐 고사리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서 맛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룹을 만들고 싶었고요. 정확한 Y. 이거를 제가 앞뒤로 코팅한 거예요.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리더의 8가지 조건을 항상 보면서 Y,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걸 이루어주고 시간의 자유를 누릴 거고 여러 가지를 쓴 거예요. 8가지 정도. 저희 집에 예전에 신랑이 꽃씨를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꽃씨를 심었을 때는 그냥 다 흙이었어요. 맞죠? 꽃씨 심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뭐가 될까요? 네, 시간이 들어요.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걸리고 났더니 얘는 이 열매였구나, 얘는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하루 24시간이고 하루는 1440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실 시간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강의도 많고 시간 관리에 대한 거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막 그냥 뭐 1번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썼다가 싹 지우고 저의 언어로 얘기하려고 해요. 저희는 뉴스킨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의 언어로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요. 어떻게 하면 여분의 시간을 잘 쓸 수 있을까? 여분의 시간은 마법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율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딸 6에 아들 하나인 남편이랑 살면서 제사를 제가 다 지내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24일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버님 기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제사를 할 건데 제사 되게 빨리 끝내거든요. 시스템이에요. 저희 딸이랑 둘이 하거든요. 왜냐면 외며느리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해요. 그래서 아침에 생선 미리 딱 꺼내놨다가 생선 찌는 거 올려놓고 나물 같은 거 이렇게 무치는 거 하는 거 준비해 놓고 딸이랑 전 부치고 막 이렇게 해요. 하여튼 탁탁탁 시간 뭐 하고 그런 다음에 시간을 맨날 이렇게 짜놓잖아요. 몇 시까지 다 끝내기 뭐 이렇게 써놓거든요. 근데 항상 그거보다 빨리 끝내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만약에 4시까지 끝내기로 했어. 2시까지 끝내요. 그리고 2시간을 야 지훈아 2시간이 선물로 주어졌어. 4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 2시간 빨리 끝냈으니까 우리 뭐 커피를 마시거나 고스톱을 쳐요. 그리고 놀아요. 이 2시간은 그냥 선물같이 떨어진 시간이야. 이렇게 시간에 대한 걸 제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시간 사용을 위해서 예산 계산서를 만들어서 몇 시까지 뭐 하고 해서 나머지 짜투리 시간을 잘 쓰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하루 24시간을 주도하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해요. 제 다이어리예요. 별표 표시된 거는 강의, 그리고 뭐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봐야지 되니까. 그래서 뭐 누구 만날 사람, 시간 관리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3051 라이언의 핵심 이런 거를 해놓죠. 그리고 아이들 알림장을 사인해 주다가 보니까 뭐 알림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알림장에다가 하고 저희 스폰서님한테도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실질적인 스폰서 저희 남편한테도 사인 받고 이러면서 하루 일과를 여기다 막 적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안 쓰고 그냥 지나가면 한 게 없는 것 같은 때가 많거든요. 근데 쓰면 되게 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 스케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토요일 볼게요. 토요일은 은행 직원들이 쉬죠. 은행 직원 관리, 시장 보기, 아파트 앞에 잔이 섰거든요. 그리고 뭐 갈바닝 뭐 여러 가지, 일요일은 빨래하고 뭐 집안일하고 뭐 이런 거를 쫙 짜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리, 뭐 일상생활에 대한 거, 금전 관리. 여기 보면 무조건 판매 대금은 통장에 입금.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소매마진 받았었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고객한테 한 거를 막 내 카드로 산 다음에 고객한테 돈을 받았어. 그 주머니에 넣어놓고 써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결제일이 됐을 때 어머머머 어떡하지? 어디 갔지? 내가 썼잖아요. 반드시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매월 26일에 월급 타서 생활하기. 돈을 막 쓰지 말고. 절대 외상거래를 금한다. 차비, 식비 등 경비를 최소화한다.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는다. 적어도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저금한다. 내 몸값을 올린다. 푼돈 아낀다.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써놓으면서 맨날 그냥 썼어요. 근데 잘 안 지켜질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돈이 나갈 때도 있었고
컨벤션 같은 거 있을 때도 있었고 랠리 때 뻥크 나가지고 돈 꼬라박을 때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늘 노력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죠. 근데 벌써 또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이건 좀 쑥스러운데 이거는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거니까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그냥 되게 사소한 것도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되게 내용이 좋아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7가지 방법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짜투리 시간 활용하래요. 아까 제가 여분의 시간 얘기했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시지 않으면 우왕좌왕해요. 불필요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래요. 이거 잘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 집에 갔는데 비 오니까 부침개 부쳐 먹자 막 이러면 그럴까? 이러다가 부쳐 먹고 이왕 늦은 김에 저녁 먹고 그럴까? 그러다가 집에 저녁까지 먹고 오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 오전 오후 계획 따로 세우세요. 이걸 보면서 제가 아까 이렇게 막 세운 거 있었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었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리정돈. 이게 안 되니까 명함 어디 있더라? 전단지 내가 어디다 놔뒀지? 이러면서 찾는 시간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시간관리 도구를 활용하시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지금 하래요. 미루다 보면 어때요? 엄청 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 저는 무조건 테이프를 켜놓고 들었거든요. 듣다 보면 어느 날 귀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똑같은 강의인데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고 데몬 초대를 생활화하고 미팅, 세미나, 랠리, 컨벤션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기. 보물지도 목표 세우기, 명단 작성을 추가하기. 하루 1% 시간을 점검하기. 그리고 사무실에 일찍 오면 좋아요. 여유가 있고 여기 최윤영 사장님, 홍순현 사장님도 일찍 오시니까 같이 말씀도 나눌 수 있고. 그 초기에 세미나를 들으면서 파워풀한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와, 저렇게 어떻게 멋있지? 어떡하지? 나는 목소리도 작은데 근데 그냥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했어요. 나는 나니까. 내가 잘하는 장점 살리기. 그리고 돈 관리. 써야 될 곳과 아껴야 될 곳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랠리비, 백사모 세미나비 이런 거 아끼면 안 돼요. 그런 건 써야 될 곳이고 투자해야 될 곳이에요. 사업 마인드가 있으셔야 되는데 대부분 자영업은요. 손익분기점이 몇 년 정도 되냐면 그것도 망하지 않아야 5년인 거예요. 투자 대비 5년이 지나야 겨우 그거를 넘어서는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 관리 중에 동선을 짧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 보면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길에다가 다 써요. 효율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동선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관리는요. 겉으로 잘 안 보여요. 그냥 딱 있는데 책 몇 권 읽었네. 뭐 했네. 이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냉장고에 재료가 많으면 다양한 요리가 나와요. 근데 재료가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냥 고기 뻔한 요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여러 가지 했던 모든 거는 어느 순간 나올 수 있는 발현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건강관리. 정말 중요한. 그리고 감정관리. 개모임이 아니라 비즈니스예요. 이거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왕왕 좀 그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자꾸 모든 게 주변 탓이 돼버려요.
사업 초기에 세미나를 듣고 막 뛰어갔어요. 사인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코팅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안동근 사장님도 있고 이길수 사장님, 김정화 사장님, 여러 사장님들이 계시고 박진호 사장님, 여기 조규철 사장님, 주민의 사장님, 좋은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리더, 큰 리더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거가 제가 초기 때 이렇게 해놓으면서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거를 에너지를 얻었던 메시지예요. 고스톱 하트가 몇 장인지 아시는 분? 48장이에요. 근데 반드시 광이 5개 있어요. 근데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제가 데모를 6명을 한 것도 버릴 게 없는 게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죠. 모든 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화투에서 껍질도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껍질 12개면 3점으로 나요. 되게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또 다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이 땅에 닿아 있어야 돼요. 관계 유지를 놓치지 마시고요. 매니아 고객이 결국 가망 사업자예요. 열정적으로 전달하되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잘을 했어. 진짜 설명도 잘하고 다 하고 왜 마무리를 안 하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막 이러고 올 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나 뭐 하고 온 거지? 이럴 때도 있잖아요. 제가 초기 때 저 아이스 댄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청 시원하죠. 초기 때 어떤 거를 했냐면 막 마을버스 타거나 이러면 그 버스 탈 때 기사님들이 이렇게 막 잠깐 서 있을 때 막 이러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어깨가 아프신가 봐요. 그러면 제가 아이스 댄서를 잠깐만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대기선에 있을 때 짜서 드려요.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발라주거나 발라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너무 시원하대요. 시원하시죠? 그러고 내려요. 뭐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명함을 드렸더라면 아마 전화 왔을 텐데. 근데 그냥 발라드리고 너무 좋죠? 그게 저는 일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알아? 그러고 내렸다니까요. 마무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 시스템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고요. STP, 제품, 사업, 나 비전을 보여주시면 돼요.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시면 되고요. 지속 복제, 이거를 꾸준히 반복하는 일이에요. 참 쉽죠.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서 막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라이언의 키워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루비 EBP 어버브 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전체 루비 사장님들한테 하나씩 그려준 거예요. 액자에 다 만들어서. 근데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표현을 해주고 싶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막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그 액자를 해서 그냥 액자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어요. 액자에다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원래 이거 딱 있는데 문샷 싱킹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달을 그렸어요. 그리고 밑에는 파도를 표현을 한 거예요. 역경이 있지만 넘어갈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창작품이에요. 그래서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미안해. 어떤 사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거 한 개 하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하나 하는데. 그래서 제가 80개를 만들었거든요.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짬짬이 만들었어요. 아이랑. 그래서 그 약간 모래가 섞인 그 물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문샤 싱킹. 그래서 뉴스킨 사업은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예요. 행복도 성공도 지금의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결심했어. 100만장자 되면 그때부터 행복할 거야. 이런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 행복하셔야 돼요. 어머, 오늘 고객님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어머, 오늘 약속이 잡혔네. 오늘 초대가 됐네. 제가 화요일 날 데몬 3방을 했거든요. 3분에게 데몬을 해서 그 구미 그게 10개 나갔고요. 180도 2세트, 루미스파 하나, 갈바닉 한 대 나갔어요. 잘했죠? 네. 그리고 초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만난 분이 그냥 뚝딱 처음 만난 분이 아니에요. 오래되신 분이에요. 한 9년? 9년 전에 만난 분인데 아직도 ARO를 하세요. 그래서 매달 고민인 거야. 좀 남았는데 6만 원 넘게 해야 되니까 그냥 또 바디바 사놓고 막 금액 안 맞으니까 뉴스킨 거울 사놓고 선물하고 신우 오면 뉴스킨 거울하고 선크림 선물하고 6만 원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이거 끊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유스스펜 샀다가 뭐 샀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언니는 계속 쓰기만 하잖아. 근데 요새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민회를 따라다녔어야 되는데. 그분이 저 나이 때 뉴스킨을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제가 지금 52이 되고 이제 51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61예요. 10년 차이가 나는데 내가 그렇게 했었더라면,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그랬더라면이라고 할 거라고. 지금도 늦지 않다고. 그래서 초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진짜 LOI를 늘려고 그래요. 저의 드림하우스, 이거는 이제 딸하고 집을 보러 간 거예요. 이게 빈 집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꿈이 이렇게 장미 넝쿨이 있는 집이거든요. 소나무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전세 주고 전세로 살려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서울에 떡집을 하는데 이거 팔고 그냥 떡집을 운영을 하신다 그래서 진짜 엉겹결에 사게 됐고,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리고 집들이 다 달라서 재밌고요. 바로 뒤에가 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슬리퍼 신고도 산에 다니고, 그래서 산을 한 바퀴 돌고 이러고 오거든요. 옥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네 타고 텃밭, 여기서 이제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파도 심고, 이번에 이제 감도 따가지고 감나무에서 이제 계속 조금씩 익은 거 홍시 먹고. 이제 2층 거실이고요. 하늘을 별로 안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하늘을 많이 보고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팀엘리트 트립에 가서 받아온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어제 여기다가 이렇게 그 장식 그 뭐죠?
불빛, 크리스마스 불빛 막 해놔가지고 탁 키면 이제 뭐 막 이렇게 예쁘게 되게 해놨어요. 이 사진은 22년 전이에요. 저희 언니 같지 않나요? 그리고 백만장자가 됐을 때, 그리고 전 어렸을 때 동화책 진짜 많이 읽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50권짜리 그 동화책 있어요. 빨간색 표지에 그 금성사에서 나온 50권짜리 아시죠? 네. 그거 진짜 많이 읽고 그걸로 인형 집도 만들고 막 이러고 놀았는데, 그때 그 책에 공주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공주처럼 살고 싶다. 근데 이렇게 드레스를 많이 입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시 볼게요. 제가 아까 대충 넘어간 이유가 있어요. 제 Y를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 시간의 자유를 누린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죄송해요. 나는 정말 공주처럼 살고 싶어. 내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행복한 가정 이루기. 그리고 그때는 제가 지금 몰라서 그냥 과천이라고 썼는데, 하여튼 2층 집에 예쁜 가구 인테리어 이렇게 써놨어요. 정원에는 꽃과 나무, 연못, 파라솔, 수영장은 없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공부방. 근데 수영장은 안 하고 싶어요. 여행을 원하는데 언제든지 간다. 근데 저는 사실 뉴스킨에서 보내주는 여행으로 충분해요. 1년에 3번씩 가는데 충분해요. 나머지는 따로따로 가면 되긴 하지만, 나 자신의 자아 발전, 내가 큰 그릇이 된다. 양가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고요. 파트너 사장님들과 평생 즐거운 동반자, 친구로 지낸다. 이렇게 썼던 거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려졌어요. 네. 너무 신기하죠? 제주도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다고 찍은 게 아니에요. 찍은다고 했으면 아마 배도 이렇게 좀 내리고 했을 텐데, 그냥 찍힌 건데, 이 사진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서 저희 집에도 오면, 이제 최은영 사장 오셔서 아시겠지만 옆에 이렇게 딱 거기에 이게 딱 있어요. 그냥 환영하는 뜻으로 이렇게 항상 웃고 있거든요. 이 사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시간이 낭비한 것 같아요. 시컷 얘기하고 뭐하고 갔는데 허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을 투자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두 피오텐 사장님들께서 시간을 투자한 것 같은 누군가에게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저희 딸 생일날 선물해줬던 인형이에요.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건 듣지 말고, 말은 항상 가려서 하고 예쁘게 하라고 선물해준 인형인데,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도 소통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날 만났던 분 중에 또 한 분은 14년째 리크루팅 하고 있는 분. 그 구미 10개 나간 분. 14년째 하고 있는데 꼭 할 거예요. 꼭 할 거고, 지금 보험하세요. 그래서 보험 그 고객들 선물로 그거를 하고, 그래도 보험을 하면서 뉴스킨 제품을 많이 지금 쓰고 먹고 할 수 있어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아까는 꽃이 폈죠? 제 신경 많이 썼어요, 엄청. 아까는 꽃이 폈잖아요. 이제 어때요? 말린 꽃이 됐죠? 꽃이 이렇게 졌죠? 시간 관리라 가지고 제가 이것도 이렇게 찾아서 준비한 거예요. 시간은 가요. 내가 시간을 주도할 수도 있고 시간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시간을 주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있냐면, 허 사장님이 1년 동안 2,000집을 하면서 그 2,000집에는 어떻게 했대요?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네, 또요? 그
허 사장님의 2,000집을 하면서도 그만두지 않고 있었던 이유. 허 사장님은 남자잖아요. 저희 남편이 그 일본계 회사의 경영 팀장님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그 회계학을 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회사의 그 회계 숫자를 다 다뤘던 사람이거든요. 숫자에 강해요. 근데 코엑스에 그 창업 박람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잘 나가던 영업이사가 IMF 때 그만둔 걸 보고 창업 박람회를 가다가 한정거장 전인 선릉역에 내려서 이기수 사장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뉴스킨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기수 스폰서님이 그 조규철 이선혜 사장님의 수입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 한 달, 그러니까 1년 연봉을 한 달에 받는 거를 보고 저희 남편이 이거는 팔아서 절대 이 금액을 받을 수 없구나. 이거는 비즈니스라는 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코엑스 안 가고 뉴스킨 세미나를 듣게 된 거예요. 대박이죠. 첫 세미나가 색조 세미나였어요. 하필이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가 그걸 이해를 했기 때문에 탈크가루 이런 거 하도 모르지만 어찌됐건 마이 스토리와 끝에 그런 거를 좀 들으면서 그냥 그걸 이해하고 그날 뉴스킨 봉투에 제품을 사들고 집에 온 거예요. 그게 뉴스킨 사업의 시작이었고 그거를 봤기 때문에 허 사장님은 이걸 비즈니스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2000포인트는 저하고 저희 언니한테 다 팔았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막. 그래서 근데 그걸로만 다 2000포인트가 되지 않죠. 저가 쓰는 거 한계가 있으니까. 그 언니 삼성의료원 수간호사잖아요. 저희 언니가. 거기에 가서 데몬하고 저 은행 다닐 때 은행 식당에 와서 데몬하고 솔직히 좀 창피했어요. 그 막 데몬 가방 들고 남편이 와서 데몬하고 하니까 이제 제품이 나가기도 하고 어머 미네 남편이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제품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한 번도 2000포인트 그레이스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저희 남편이. 그리고 10일 안에 다 끝냈어요. 그 나머지 날은 놀았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저는 이제 오고 나서 바로 5000포인트를 했어요. 그래서 통장으로 들어온 돈 100만원, 뉴스킨 소매 마진 90만원 정도 해서 처음부터 거의 200 가까이 벌었던 것 같아요. 첫 달에. 근데 그 다음 달에 그게 안 되죠. 갑자기 재구매 다 안 되니까 3,000으로 떨어지면서 한 60, 70만원, 소매 마진도 조금 그렇게 되면서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까처럼 밥값도 줄이고 여러 가지를 줄여가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릴 그게 없겠죠. 그리고 허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일은 비즈니스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그냥 내가 사업 뭔가를 차리는데 2년 동안 돈 하나도 안 벌어도 2년을 버티겠다고 생각하고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아마 미리 저한테 얘기해줬으면 저 은행 안 나왔을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근데 하는 중에 중간에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약간 야누스의 얼굴 아세요?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반은 너무 좋아해요. 반은 근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 월급으로 그래도 먹고 살았고 내가 용돈도 막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겁이 나는 거죠. 본인이 1년을 했는데 나 사실 20 얼마 받는데 그 말도 그때 안 했고 제가 퇴직하고 알았고 근데 어떻게 됐건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저희 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은 집 우리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큰 집 살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그게 문제로 돼서 이렇게 컸어가지고 거기에 눌려 있었으면 힘을 못 냈겠죠. 근데 모든 거를 하면 되지. 이렇게 반전하고 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